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 설계학과 이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베디드 시스템 교과목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도체 설계학과에서 인베디드 시스템을 주로 맡게 된 이현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담당하게 될 인베디드 시스템 교과목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인베디드 시스템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게 되면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도록 기기 내부에 탑재된 마이크로 프로세서 및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반의 내장형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즉,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CPU, 즉 CPU의 전체적인 의미가 중앙 처리 장치를 의미하는데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을 의미합니다. 즉 CPU를 구동하여 미리 정해진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여기서 말하는 그 내장이 인베디드를 의미합니다. 그 내장되어 있는 전자제어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어떤 기기라든가 이제 컴퓨터가 이제 내장되어 있는 전자제어 시스템이 바로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로봇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기기라든가 전자 제어 시스템이라든가 기계가 있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그 내장형 컴퓨터를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이 안에 핵심 두뇌라고 할 수 있는 CPU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핵심적인 그 내장형 컴퓨터, 그걸 만드는 것이 바로 인베디드 시스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여기 보시게 되면 네모나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반도체인데요. 이 반도체고, 이 반도체 위에 있는 조그만 부품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전자 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 부품들 하게 되면은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그 부분이 반도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그 수동 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항이라든가 이제 커패시터라고 우리 할 수가 있는 전기전자 수동 소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품들이 같이 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보드 형태로 하드웨어적인 기술들을 합쳐서 이런 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기술과 오른쪽에 있는 지금 보게 되면 프로그래밍 기술인데요. C 언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하자면 하드웨어적인 기술과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둘 다 하나로 합쳐져서 융합되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래도 표현을 해놨는데요. 전기전자 제품이라든가 자동차, 로봇, 인공지능, 항공,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피지컬 AI 등 모든 첨단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필수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 반도체 설계학과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테 소개드리고 있는 이 인베디드 시스템을 맡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 학과로 와서 공부를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첫 번째로 이제 저하고 이제 그 공부를 하시게 될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논리 회로 및 실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논리 회로 실습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먼저 이제 브레드보드인데요. 가운데 보게 되면 네모나게 해서 7476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인데 이 7476이라는 것은 뭐냐면 74 시리즈 중에서 TTL 반도체 계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하나 들고 있죠. 요게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브레드 보드라고 하는 건데, 이 브레드 보드에다가 요런 이제 IC 칩을 이렇게 꽂아서 주변에 있는 거 이제 커패시터라든가 저항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회로를 구성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회로를 구성해 보시게 되면 여기에 그 사진에도 지금 나와 있듯이 클락이라든가 프리셋, 클리어, 그 다음에 입력인 JK, 그 다음에 출력 신호인 Q 이러한 것들을 입력값에 따라서 출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논리 회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게이트 단부터 해서 조합 논리 회로, 순서 논리 회로, 카운터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회로를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습하시게 되면 가운데 있는 지금 보게 되면 세븐 세그먼트로 해서 숫자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부품 중에 하나를 또 세븐 세그먼트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복잡해 보이는 회로를 또 여러분들이 구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저는 오른쪽에 지금 보시게 되면 TTL 반도체 회로 설계 시뮬레이션 및 실습을 2024년도에 제가 또 책을 또 집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그 책을 집필해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반도체 회로를 가지고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실습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로를 설계하고 실습하는 내용들을 또 학습해 보도록 할 겁니다. 특히 이 과정들을 왜 하게 되냐면요. 우리 학과의 이름은 반도체 설계학과입니다. 반도체 설계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 하게 되면 앞서 설명드렸던 게 보게 되면 이제 CPU였는데요. CPU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입니다. 바로 중앙 처리 장치죠. 사람으로 따지면 바로 우리 머리, 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두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CPU인데 앞서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었고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를 하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가운데에 있는 게 바로 이제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CPU가 들어가 있습니다. CPU가 중앙 처리 장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사람도 보게 되면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팔도 있고 몸통도 있고 다리도 있죠. 그것처럼 중앙 처리 장치 말고도 입력과 그 다음에 다양한 여러 가지 통신 장치도 있습니다. 통신과 관련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다 하나로 합쳐진 것들을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하나로 이제 전부 다 패키징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가장 하위 레벨에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디지털 논리회로 실습입니다. 그래서 이 7476, 74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논리 게이트 단위부터 그 다음에 조합 논리회로, 순서 논리회로, 카운터, 레지스터, 메모리까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합쳐져야지만이 가장 간단한 논리 장치, 즉 CPU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장치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배우게 될 거고요. 또 이것들을 반도체로 지금 기본 단위로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게 바로 디지털 논리 회로입니다.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들을 가지고 또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위과정 학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저하고 이제 한 학기로 하게 될 거고요. 하이테크 과정들은 좀 다릅니다. 하이테크 과정들은 이걸 하는 것과 동시에 바로 뒤에 나오는 C언어를 같이 구현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특히 하이테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C언어를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지금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C언어입니다. C언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입출력 함수부터 해서 조건문, 반복문, 그 다음에 배열, 포인터, 구조체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학과에서 지금 뒤에도 나오겠지만 다양한 MCU를 배우게 됩니다. 특히 우리 인베디드 시스템 쪽으로 이제 배우시게 되면 MCU만 하더라도 뭐 아트메가 128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암 이러한 내용들까지 다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C 언어만큼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학과는 이제 반도체 설계학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2D 이런 그 설계 툴을 이용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반도체 설계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가장 많이 또 그 언어를 쓰는 것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C 언어고요. C 언어,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그리고 베릴로그 HDL 이 세 개를 핵심적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오토캐드나 뭐 ORCAD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도체 설계는 그런 캐드 툴도 다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언어를 가지고 이제 그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C 언어입니다. 그래서 학위과정 학생들 분들도 오실 때에도 이 C 언어는 이제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이테크 과정 학생분들도 오시면 C 언어를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하이테크 과정으로 합격하신 분들도 C 언어를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C 언어를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C 언어를 어떻게 저는 하이테크에서 운영할 거냐면 앞에 여기 나와 있는 이 회로를 꾸민 내용을 기반으로 회로가 만약에 구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불이 켜지겠죠. 출력값이 나오고 그걸 그대로 C 언어를 짜보라고 할 겁니다. 짜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뭐 할 거냐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베릴로그 HDL로 또 C 언어를 짠 거를 베릴로그로 코드를 또 구현을 하라고 할 겁니다. 저는 학위는 아닙니다. 학위는 이 교과목들이 전부 다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교과목들이 각 교과목별로 분리되어져 있지만 하이테크 과정 학생들은 이걸 하나로 합쳐가지고 회로를 이해하면서 언어를 두 개를 같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하이테크 과정이 어렵죠. 특히 하이테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월 달부터 이제 11월 말까지 약 10개월 과정 동안 타이트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학습을 해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 중간에 나가시거나 도태되시거나 하게 되면 과정을 포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추후에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죠. 자, C 언어를 하시게 되면 또 뭘 하게 되냐면은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ORCAD와 그 다음에 회로 설계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ORCAD를 이용한 회로 설계와 PCB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보게 되면 아두이노인데요.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ORCAD하고 알렉으로 PCB 에디터를 이용해서 이제 회로 설계와 아트웍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아래 보게 되면 지금 step.or.kr 되어 있는데 여기 링크를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여기 보시면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제가 수업한 내용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정보통신기기 PCB 보드 개발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습 목차를 보시게 되면 총 16회차로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고 ORCAD 입문부터 해서 아두이노 및 아트메가 128, 호환보드, 회로도 설계, PCB 아트웍, 디버깅 및 프로그램 테스트까지 해서 이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16회차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전자캐드 기능사 정도는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제가 이제 준비가 이미 되어져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 온라인 강의를 보시고 미리 예습도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복습도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회로 설계나 PCB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그 할 수도 있지만 저희 학과 또 교수님들 중에서도 전문가분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인베디드 시스템 중에서는 이 부분이 또 중요한 핵심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드가 이렇게 완성이 되고 하게 되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실제 우리 그 학과 학생이 만들어서 보드를 완성을 한 겁니다. 완성을 해서 이제 브레이드 보드에다가 또 회로를 이제 구성을 한 거죠. 구성을 하고 나서 실제 아트메가 128 펌웨어를 완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베어보드라고 하는데 부품이 하나도 이제 납땜이 안 되어 있는 상태를 베어보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부품들을 지금 이제 보면 우리 학생이 지금 직접 납땜하고 조립하고 있는 내용들인 거죠. 납땜을 해서 실제 보드에다가 이제 전원을 다 연결해가지고 동작 테스트를 하는 그 과정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만만치는 않고요. 특히 뭐 전작가에서 많이 하던 작업이긴 하지만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가장 이제 필요한 작업이고 핵심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으로요. 베릴로그 HDL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베릴로그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베릴로그는 지금 언어 이름을 얘기하고 여기 HDL은 대문자 HDL로 되어 있습니다. HDL은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입니다. 즉 하드웨어를 묘사하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반도체 설계하게 되면 핵심 중에 두 개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레이아웃 직접회로 설계, 그 다음에 디지털 직접회로 설계,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지만이 바로 반도체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 설계가 이제 완료가 되면 이제 우리 탁과죠. 우리 성남 캠퍼스에도 있는 핵심 중의 학과인 반도체 공정이나 반도체 시스템과에서 그 공정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이제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저는 이런 반도체를 이제 구입을 하거나 이런 부품들을 구매를 해서 앞서 여기 나와 있던 이런 회로 설계 툴이라든가 이제 PCB 설계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겁니다. 설계를 완료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부품들을 구매를 해서 이 보드에다가 부품들을 납땜을 하고 실제 이렇게 동작 테스트를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완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의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반도체 설계에서는 또 중요한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날로그 레이아웃 직접 회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과에 이제 하정우 교수님이 계시죠. 하정우 교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케이던스사의 버추소 그 툴을 이용해서 하는 레이아웃 직접 회로 설계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 이제 참조가 될 것 같고요. 디지털 직접 회로 설계 같은 경우에는 핵심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베릴로그 HDL입니다. 이 베릴로그 HDL을 만약에 이해를 못 하신다고 한다면 디지털 직접 회로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베릴로그는 이제 하드웨어를 묘사할 수 있는 언어의 이름이 바로 베릴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제가 얘기했던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하나가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C 언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이제 그 하기 위한 언어가 이제 뭐 파이썬이 또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학과 같은 경우에는 C 언어, 파이썬, 베릴로그 HDL 이 세 가지 언어가 이제 핵심이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논리 회로가 이제 보이시죠? 2x4 디코더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 논리 회로를 지금 기반으로 이해를 하고 이 진리표를 이해를 한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 코드처럼 베릴로그 HDL 코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짤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문법적으로 보게 되더라도 C 언어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먼저 이제 베릴로그 HDL에서는 이 모듈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선언하고 그 다음에 모듈 이름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풋과 아웃풋을 선언한 다음에 always문을 통해 가지고 case문을 통해서 입력값에 따라서 출력을 결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이 코드를 돌려보게 되면 우리가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결과값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이와 같은 파형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런 코드들을 우리가 회로를 구현을 해보게 되면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LED의 그 타이밍별로 이제 불이 깜빡깜빡 하는 것처럼 하드웨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게 이제 핵심이 바로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릴로그 HDL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들이 이제 점점 더 회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할 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핵심이 바로 이 베릴로그 HD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릴로그 HDL을 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시언어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베릴로그 HDL의 그 스탠다드 문서를 보시게 되면은 베릴로그 HDL은 시언어하고 그 다음에 베릴로그 HDL은 컨버터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문법적이나 구조적으로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핵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케이스문입니다. 특히 시언어에서 보게 되면 문법적으로는 시언어에서는 스위치 케이스문이 있습니다. 근데 베릴로그 HDL에서는 스위치 케이스문이 아니라 스위치가 빠진 케이스문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문인 if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for, while문이 있습니다. 시언어에서 사용하는 문법적인 구조나 형태들이 베릴로그 HDL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언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베릴로그 HDL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시언어를 또 이해를 하시게 되면 MCU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또 수월합니다. 특히 MCU를 사용할 때에는 시언어를 이해를 못하시면 MCU 사용하는 것을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시언어입니다. 시언어는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보게 되면 회로가 나오죠. 회로가 나오기 때문에 디지털 논리 회로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앞에 제가 또 이게 나왔죠. 앞에 지금 보게 되면 TTL 반도체 회로 설계 시뮬레이션 및 실습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보게 되면은 디지털 논리 회로를 이용해서 실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이런 74 시리즈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이용해서 회로 설계를 하고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지금 74 시리즈들이 결국에는 논리 회로 게이트라든가 조합 논리 회로 그 다음에 순서 논리 회로 카운터들이 여기 반도체 칩 안에 회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각각 이런 배선들을 이용을 해서 입력과 출력의 그 신호들을 하나하나 다 연결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언어와 디지털 논리 회로 이 두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가장 베이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학위 과정 지원하시는 분들이든 하이테크 과정 지원하시는 분들이든 간에 두 교과목은 필수니까 꼭 공부하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학위 과정으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그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학년 1학기 때부터 이제 이 교과목들은 하나씩 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1학년 1학기, 2학기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갈 거기 때문에 이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하이테크 과정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우리가 깊게 기초적인 내용부터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루지는 않고 한꺼번에 우리가 이제 디지털 논리 회로와 그 다음에 시언어, 베릴로그 HDL 이 내용들이 병합해서 한꺼번에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만약 비전공자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기초적인 내용부터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겁니다. 특히 뭐 지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디지털 논리 회로 및 실습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학기를 우리가 지금 학위 과정에서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하이테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저는 한 학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한 학기를 할 수는 없고 길어봤자 열흘, 짧으면 일주일 만에 저는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제 시언어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릴로그 HD의 문법이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병합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이제 권장하는 것은 뭐냐면 하이테크는 되도록이면 전공자분들이 오시는 게 아무래도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심지어 전공자분도 오셔서도 우리 하이테크 과정은 따라가기를 굉장히 버거워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공자분들이 지원하시기를 저는 이제 권장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인베디드 시스템 하게 되면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의 이제 꽃입니다. 바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보드인데 암 보드입니다. 암 보드. 암 코텍스 M4 하드웨어 및 펌웨어입니다. 자, 이 암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암 보게 되면 또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암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사람 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 항상 대문자가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데 암 되어 있으면 이 대문자면 플레임이 있습니다. 플레임이 뭐냐면 어드밴스드 리스크 머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드밴스드 리스크 머신 이게 바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암 계열 중에 코텍스라는 것은 이 암 계열의 이름이고요. 코텍스 M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 목적에 그 다음에 숫자 4 되어 있습니다. M4라고 읽습니다.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목적의 M0, M3, M4 이 숫자별로 그 기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내용들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저는 M4 계열을 지금 현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M0 같은 경우는 M4보다 이제 숫자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능이 좀 밑에 있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M4보다 그 상위 계열 같은 경우는 M7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고성능의 이제 계열이라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M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산업 분야에서 암 계열 중에 코텍스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범용적이고 많이 쓰는 암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이제 하이테크 과정에서만 코텍스 M4를 이제 하드웨어하고 펌웨어만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2학년도 수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학위과정 학생 그 졸업생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인베디드 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암 계열로 보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그 학위 과정 때는 아트메가 118까지만 우리가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암 계열을 이제 배우지 않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제 일을 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또 소개를 해줬던 게 여기 아래에 있는 링크 이거를 또 소개를 해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마이크로 프로세서 및 실습 2023년도에 또 제가 온라인 강의를 지금 그 한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또 제가 이제 그 동영상 강의를 했고 실제 이 보드를 가지고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차를 보시게 되면 제가 타이머 기본 타이머까지만 진행을 했었는데 아마도 아마도 그 학위과정 학생분들이 오시게 되면 이 정도까지는 하시게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는 하시게 될 것 같고 하이테크 과정 학생들은 아마도 이제 이 내용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진도를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수업을 잘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진도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그 하드웨어 구성부터 해서 사용법, 그 다음에 펌웨어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와일문 안에 지금 보시게 되면 할 드라이버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코드를 짜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보게 되면 memset 함수라든가 sprintf 함수, 그 다음에 할 UART 트랜스미터 함수라든가 뭐 딜레이 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시게 되면 전부 C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를 이해를 못 하시게 되면 펌웨어도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 언어가 뭐니 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C 언어를 이제 꼭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특히 하이테크 과정 학생들은요. 이제 만약에 학위 과정 학생들은 이제 그 준비가 안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기초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C 언어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밌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이테크 학생들은 저하고 빡시게 하시면 됩니다. 빡시게. 자, 다음으로 라즈베리 파이 5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5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지금 핫한 부분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5 앤드 MPU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금 피지컬 AI가 굉장히 지금 핫하죠.
피지컬 AI 하게 되면 저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 반도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I 반도체 하게 되면 물론 CPU도 중요합니다. CPU가 이제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니까 중앙 처리 장치죠. 중앙에서 연산을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연산을 하기 위한 것이 바로 CPU니까 두뇌 역할을 하잖아요. 두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핵심이죠. 핵심이 중요한데 NPU는 뭐냐면 뉴럴 프로세싱 유닛입니다. 자, 우리가 인공지능 하게 되면 뉴럴 네트워크 생각하잖아요. 뉴런 맞습니다. 그 나오는 뉴럴 저게 바로 뉴럴 프로세싱 유닛입니다. 특히 이 뉴럴 프로세싱 유닛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 특화되어서 만들어진 AI 가속기, AI 반도체가 바로 NPU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게 바로 NPU입니다. 이게 NPU고요. 이것도 지금 보게 되면은 제가 2025년도 8월 말에 제가 라즈베리 파이 5로 구현하는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1저자로 지금 현재 교재를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즈베리 파이 4도 제가 이제 저자로 지금 들어가 있고 라즈베리 파이 4는 이제 보지 마십시오. 혹시나 보지 마시고 라즈베리 5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자율주행차로 해서 작년에 우리과 학생들이 이렇게 실습을 통해서 구성을 이제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제가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제 실습한 내용도 있습니다. 또 아래에 보게 되면 지금 링크가 되어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보게 되면 여기에 프로그램 개발 라즈베리 파이 5 지금 2024년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강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 모차에 보시게 되면 라즈베리 5 소개 및 시작하기부터 해서 라즈베리 5 AI 키트 활용까지 이렇게 16회차로 해서 이미 또 온라인 강의로 지금 완료한 것을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 쪽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이미 제가 준비가 다 되어져 있고 라즈베리 5의 그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년에 그 몇 번씩 이제 그 업데이트가 됩니다. 업데이트가 되면서 좀 바뀌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이라든가 제가 지금 그 작년에 8월에 발표하고 이제 출판했던 이 교재대로 순서대로 따라오면 순서대로 잘 되면 좋은데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다 보면 이 명령어라든가 이런 그 코드라든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가 조금씩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단점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크게 어렵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라즈베리 5하고 이제 이 NPU를 했을 때 어떤 부분으로 해서 그 시각화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영상을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 첨부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헤일로 NPU를 쓴 건데요. 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저걸 세그멘테이션을 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게 되면 디텍션한 걸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지금 이제 그 디텍션 되는 것들을 지금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거의 뭐 30프레임 이상 나옵니다. 지금 30프레임 이상이 나오면서 지금 확률도 지금 보게 되면 엄청 지금 빠르게끔 나오게 된 것이죠. 저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NPU로 쓰지 않으면 저런 속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테스트를 해봤을 때 혹여나 온라인 강의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이제 끊겨요. 화면이 동영상처럼 나오지 않고 벅벅벅벅 이렇게 끊깁니다. 그 라즈베리 파이에서도 보게 되면 그 안에 GPU가 있어서 이런 그 그래픽이라든가 뭐 사진, 동영상을 이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엄청 느립니다. 첫 번째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GPU가 있기 때문에 그 카메라를 쓸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오픈시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욜로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든가 세그멘테이션, 뭐 바코드 인식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 실제 실험을 해보시면 엄청 늦어요. 엄청 늦어서 이런 NPU가 있게 되면 이 NPU하고 이제 CPU하고 인터페이스를 하면서 이 영상에 그 대해서
그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라즈베리 파이를 가지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뭐 카메라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학습을 하고, 이때는 C가 아니라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코드를 입력하고 다양한 오픈 라이브러리, 오픈 소스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재밌게 또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라즈베리 파이를 하실 때에는 그나마 좀 쉽고 재밌게 여러분들이 또 할 수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 학과의 그 홈페이지나 이제 보시게 되면 졸업 작품이라든가 어떤 경진대회 할 때 우리 과에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로 해가지고 출품한 작품들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라즈베리 파이는 오픈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교육적인 목적으로 해서 말 그대로 오픈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하드웨어든 소스든 소프트웨어든 모두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픈 플랫폼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오픈 소스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오픈 플랫폼, 오픈 소스, 오픈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의 프로젝트를 완성도를 높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또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의 목적과 그다음에 그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지컬 AI 프로젝트입니다. 우선 이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마이크로 로스파이 5라는 이제 모바일 로봇인데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제 최종 마지막 프로젝트는 피지컬 AI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 로봇 로스트 험블인데 피지컬 AI는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여러 가지를 써놨습니다. CPU, AI 반도체, 카메라, 인공지능, 멀티모달, CPS, 디지털 트윈. 저게 전부 다 융합되어져야지만이 피지컬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여러분들이 뭐 이제 아마 앞에 거 제가 설명을 드려서 알 수 있을 거고, 멀티모달, CPS, 디지털 트윈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멀티모달은 뭐냐면, 자, 챗 GPT처럼 텍스트,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화면을 보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하는 것처럼 이런 영상, 그 다음에 오디오,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다 합쳐진 개념, 이걸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CPS는 뭐냐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랍니다. 말 그대로 가상 환경을 얘기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지금 가운데 보면 가상 환경에서 알고리즘을 디버깅, 테스트 및 검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 되어 있죠. 가상 환경에서 모델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가상 물리 시스템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은 뭐냐면 가상 환경에서 물리적인 세계를 모델링 한다고 한다면 가상 환경에서 물리적인 세계를 모델링 한 것과 그 다음에 리얼 월드, 실제로 와서 이 물리적인 환경을 두 개를 똑같이 쌍둥이처럼 동시에 돌린다는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가상 환경에서 모델링 했던 것과 그 다음에 실제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실제 환경에서 있는 모델링 한 것과 동시에 같이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로봇을 지금 화면에 있는 가상 환경의 로봇과 실제 로봇이 똑같이 동작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똑같이 이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지컬 AI는 앞에 있는 이 앞에 있는 CPU, AI 반도체, 카메라, 인공지능 이 개념들이 여기 로봇에 모두 다 탑재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가상 환경에서 미리 학습된 데이터 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먼저 테스트를 해서 시뮬레이션 한 것들을 모두 이제 커스터마이징하고 오티마이제이션 한 다음에 그걸 검증을 다 한 다음에 실제 로봇 환경으로 디지털 트윈화해서 이제 구동을 시키게 되면 피지컬 AI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마무리 짓는 것이 바로 피지컬 AI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3월달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기초 과정을 2달에서 한 3달 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3달 정도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로 넘어가게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심도 있는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될 거고
7월 중순부터 이제 8월 중순까지가 여름방학 기간입니다. 여름방학 기간이고, 그 다음에 8월 중순부터 이제 9월 말까지는 또 심화 과정을 또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9월 달부터는 하반기 공채 시즌이 진행되기 때문에 9월 늦어도 9월 말이나 10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진로를 좀 결정하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어,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로를 결정할 때에도 특히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인베디드 시스템은 취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과에 오실 텐데 취업만큼 제일 중요한 게 분야인데 인베디드 시스템만큼 취업이 잘 되는 분야가 없습니다. 이제 반도체 설계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날로그 레이아웃 직접 회로와 그다음에 디지털 직접 회로 쪽을 이제 보시고 오실 텐데 인베디드 시스템 분야만큼도 지금 보면 거의 교차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인베디드 시스템도 보게 되면 베릴로그 HDL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릴로그 HDL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FPGA도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FPGA, MCU, 시어너, 파이썬, 베릴로그 HDL,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지금 모바일 로봇 구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는 것이 바로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인데 참 범위가 넓죠. 이걸 다 하기에는 사실 어려울 수는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암하고 FPGA만 여러분들이 잘 다루셔도 취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암하고 FPGA, 베릴로그 HDL만큼 이 두 가지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잘하셔도 여러분들 취업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꼭 이 두 가지는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추후에 이제 그 서정현 교수님이 하시는 뭐 P&R이라든가 합성 이런 쪽으로 깊게 공부하셔서 취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맡고 있는 인베디드 시스템 그 교과목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린 것으로 하고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동영상 올려놓은 그 게시판에다가 올릴 수 있으면 PDF 파일로 같이 지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도록 하고 혹시나 이 영상 만약에 보고 싶으시면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요. 일단 여기로 한번 가보시죠. 저하고 똑같이 네이버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스텝 대문자로 STEP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죠. STEP 검색해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게 첫 번째 라즈베리 파이 5 요게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및 실습 2023년도 그 다음에 정보통신기기 PCB 보드 개발 2024년도 요 세 개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검색하시면 그 과정 소개와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 미리 이제 한번 보시고 오셔도 되고 특히 이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및 실습은 어려우실 거니까 이거는 안 보셔도 되는데 뭐 다른 거는 뭐 재밌게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먼저 이걸 보시기보다는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다? 바로 시어너를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을 꼭 드립니다. 시어너하고 디지털 논리 회로 이 두 가지를 먼저 공부를 하시기를 꼭 추천드려요. 지금 현재 1월 달이니까 지금 1월, 2월 달 지금 두 달이 남았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입학을 하시면 3월 달부터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 텐데 이 두 달이 남았기 때문에 이 두 달 동안 놀지 마시고 시어너, 디지털 논리로 특히 하이테크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놀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학위 과정 그 생각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3월 달부터 우리가 재밌게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그때 편안하게 와서 저희하고 재밌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요. 예, 지금까지 인베디드 시스템 설명드렸던 저는 이현 교수입니다. 이현 교수이고
지금 여기 보면 연락처가 있죠? 여기 연락처가 있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합격을 만약에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학과 이제 구성원이 되시면 하이테크 과정은 모두가 무료입니다. 무료라서 뭐 책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책도 다 나눠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보드, 그 다음에 뭐 이런 라즈베리 파이, 뭐 이런 것들 다 나눠드립니다. 나눠드리고 우리 학위과정 학생분들도 우리가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이런 부품들 같은 경우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사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제가 또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는 대부분이 이제 그 학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교재를 또 쓰기도 해서 특히 뭐 시연어 같은 경우에는 외부 교재 쓰긴 합니다. 그게 오히려 더 잘 되어 있고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특정한 교과목들 저희들이 그 맡아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직접 이제 만든 교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재들이 많고 특히 이런 뭐 암 같은 경우도 그렇고 TTL 반도체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직접 집필한 교재들이 있기 때문에 집필한 교재들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눠드릴 거예요. 나눠드릴 거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직접 준비하실 거는 없을 겁니다. 없을 거기 때문에 의지만 가지고 오십시오.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재밌게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준비해서 학기를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반도체 설계에서 인베디드 시스템과 관련된 교육 과정, 그 다음에 그 제가 이제 진행할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여기 보여드렸듯이 저한테 언제든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